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실 텐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태풍의 피해로 안타까움 속에 맞이한 추석이지만 근심과 걱정, 분주한 일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지만 큰 울림이 돼서 우리 진영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수파 진영에 있어서 올해는 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세 가지의 큰 경사가 겹쳤는데 그 첫 번째가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는 것이었고요. 곧바로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하면서 거의 전멸에 가까웠던 집안 권력도 되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보수파 진영의 상처와 눈물로 남았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정말 겹경사가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야 맞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 진영의 분위기가 정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차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정권 교체한 게 실감이 나고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기분이 드시는 분들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권 교체한 걸 실감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신데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요. 정권 교체가 되면 반드시 단죄당할 줄 알았던 문재인과 이재명이 기세등등한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치 성공한 대통령인 양 제주도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양산의 대저택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된 것도 모자라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돼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한 모습을 역시 보이고 있죠.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쩔 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라고 착각이 될 정도로 전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수많은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를 더 꼽자면 정권이 교체되면 바뀔 줄 알았던 기성 언론의 행태들 이것도 그대로이고요. 지난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때 절감했다시피 사법부도 요지부동입니다. 또 양산 집회 시위와 최근 안정권 구속 사태에서 보듯 경찰도 그다지 집권 세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차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권이 교체되지만 실감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넘어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권 교체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견뎌왔는데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정권이 기세등등하게 득세하려면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대통령, 예전 같으면 청와대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이지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 마지막으로 지지층과 시민단체 등의 제야 세력이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대통령, 집권 여당 지지층과 제야 세력의 삼각동맹이 견고해야 하는데 지금 실정을 보면 우선 이것부터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또 정권이 견고하게 득세하려면 정적 제거가 필수인데 정적 제거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지요. 어쨌든 가장 먼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을 보면 총리와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수석들과 비서관들 모두 엘리트적 면모는 갖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돌쇠형 참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지언정 나중에 내가 감방에 갈지언정 내가 나서 정권을 엄호하고 야당을 초전박살 내겠다, 좌파들을 대청소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보수파의 고질병인 웰빙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최근 들어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참모진은 엘리트형 참모가 아니라 돌쇠형 참모입니다.
제2의 한동훈 장관, 제3의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와줘야 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지만요, 문재인 정권이 탄탄할 수 있었던 건 임종석, 노영민, 강기정, 백원우, 윤건영, 장하성 이런 돌쇠형 참모들이 문재인을 두 겹 세 겹 엄호하고 보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문재인의 참모진들을 엘리트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저 이념과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는 돌쇠형 참모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트 참모진에 더해 돌쇠형 참모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지지층과 시민단체 등의 제야 세력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서러운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탄핵 정국과 문재인 정권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 그때 우리의 목표는 정말 뚜렷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단히 뭉쳤습니다. 탄핵의 여파로 보수우파 진영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단합된 모습으로 무서운 투쟁력을 보여주었고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반문재인 세력으로서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우파 진영의 모습을 보면 무장해제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전쟁이 끝나고 철모도 벗고 총도 창고에 집어넣고 군악근도 풀고 완전 무장해제된 모습입니다. 아직도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험은 그대로이고 좌파 세력은 계속 총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해제 상태로 그 총을 그대로 막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문재인 탄핵을 외치던 그 결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정권 득세의 필요 충분 요건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정당입니다. 자당 대통령을 탄핵한 원죄가 있는 국민의힘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생적으로 대통령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물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의 대선 주자급들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영입이라는 호재를 맞으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간당간당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대선 직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길을 한풀 죽여놓는, 꺾어놓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과 환희도 잠시 이 모든 좋은 여건을 국민의힘 스스로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말이죠. 그 중심에 이준석이라는 희대의 내부 총질러가 있었지만 이거 하나 빨리 제거 못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정당은 당원과 지지층의 염원을 담아내는 포대자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보수정당임을 자처하면서 보수정당 간판을 내걸고 보수우파층의 표를 빨아먹고 성장했으면서도 당원과 지지층을 위한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수정당이면서 보수정당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걸 무서워해 저희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읍소하면서 중도정당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점이 아마도 지지난 대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시절,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김무성, 유승민계로 대변되는 바른정당과 새로운 보수당 세력을 받아들이면서 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심지어 중도를 흉내내면서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사람을 들이다 보니 조성은 같은 인물들이 선거 과정에서 중책을 맡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김웅 같은 사람이 보수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송파에 공천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세밀히 따져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러더니 결국 유승민계의 핵심 축인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데, 역선택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정당의 노선과 이념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미 국민의힘의 자중지라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준석 리스크를 차단하고 제거할 명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회도 여럿 있었지만 그 기회를 국민의힘 스스로 살리지 못하고 이준석 한 명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정당은 당원과 지지층의 염원을 담아내는 포대와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준석 하나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당원과 지지층의 염원을 위해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단을 내렸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원을 8년, 12년, 16년씩이나 했던 사람들이 30몇 살 마이너스 3선에 이준석 하나 깔끔히 제거하지 못하고 저렇게 쩔쩔매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지지층이나 이준석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속이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저런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에 웃는 건 결국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 뿐이겠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지지하는 건 제도권 내에서 보수 우파의 염원을 실현해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선거 때 표를 찍어주고 고작 행동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회 시위에 참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우리의 염원을 좀 담아 국정을 잘 운영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염원을 외면한다면 대통령, 집권여당, 지지층과 제야 세력 이 3축의 틀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는 모두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좀 단단히 다지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부디 추석 명절이 끝나고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들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기만을 저는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